네,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5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전화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요, 02-325-8200번,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매수에 대한 고민이나 매도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 진단 도와주실 분들은요, 조용구, 한규수, 김동현, 신현식, 그리고 금산 전문가 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오창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금요일장 흐름 대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인데요. 하지만 그 한 주간의 그 모양새를 본다면은 그래도 그 지난주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 모양새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1919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아질 것이다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주봉상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장대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이 1919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어떤 캔들의 중심 캔들, 저기 장대 양봉, 이 지점을 다시 이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번 주에 고점 1965포인트를 다시 재돌파한다면은 결국 박스권 상단부 2012포인트에 일단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과 다우존스 쪽하고 나스닥의 차트를 본다면은요, 다우존스는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새고 박스권 상단부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박스권 상단부에서 다시 주저앉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일단 관심 포인트인데, 나스닥 쪽은 일단 추세는 하락했고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재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우존스하고 그다음에 독일 쪽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일단 강한 상승을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밀린다면은 결국 우리 지수도 그렇게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상을 좀 주시하시면서 일단 종목 비중은 좀 적게 가져가고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자아자 게시판 보겠습니다. 윈야드님, 승리의 롯데님,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당신님, 꿈꾸는 자가 온다님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게시판 종목부터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SNU 보도록 하겠습니다. SNU 매수가가 4,35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코스닥 시장 어떤 지수보다도 굉장히 약한 종목을 선택을 하시죠. 아마 바닥을 잡으러 가셨는데, 사실은 고점도 마찬가지고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확인되지 않는, 고점은 고점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는 바닥은,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고점에서 공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점에서 공략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손절가를 좀 잡고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4,350원 같으면은, 손절가가 지금요, 이 종목을 보면은요, 매수가 4,350원짜리는, 이 저점이 캔들의 어떤 대량 거래돼 있던 이 저점이 보면은 4,455원입니다. 그러면은 4,455원을 이탈한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항상 대량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았다면은 그 대량 거래 됐던 그 저점은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탈한 이후에 매수를 하셨다면 결국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마 오늘 잡으신 것 같은데요. 4,355원. 그렇다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쪽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시고요. 왜냐하면은 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가 하락 중에 있거든요. 아직은 주봉이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월봉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 저점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지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 종목 먼저 하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분 전문가 가운데 한 분 선택해 주시죠. 김동현 전문가님이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유진로봇 네, 10%고요. 4,400원이요. 4,400원이요? 네. 아이고, 언제 사신 건가요? 창피하네요. 어제요. 그러셨군요. 오늘 좀 너무 놀라셨겠어요. 예, 지금 어제 오늘 너무 하락해서. 네. 네, 어떻게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좀 네. 냉정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급락을 할 줄 모르고 어제 들어가셨는데 오늘 8%대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등락이 심했었는데요.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 로봇입니다. 어제 4,400원에 잡으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줄여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냉정하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손실 없이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손실을 더 입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은 이제, 혹시 그 시청자님께서 코스피 종목이나 우량주를 많이 하셨다면 더더욱, 절대 기다리는 매매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제 특히나 유진로봇을 사셨다는 것 자체는, 17일날 이제 정부에서 10년 동안 10년간 3,500억 규모의 로봇 산업에 진흥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년간 3,500억이면 그렇게 산업 투자로서는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당장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익 자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뭐 자산 가치도 뭐 사실 장부상 가치로 보면 2,000원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수익 지금 적자로도 다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 주가가 뭐 충분히 더 빠져버린다고 해도 뭐라 하소연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로봇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까지 보고 가시려고 이걸 사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저도 뭐 그걸 권해드리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뭔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를 좀 증가를 시키고 이런 그 동향들이 있어 왔지만, 음봉도 거래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매집을 위한 초석인가라고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집의 양상이 있었으나 또 2번 연속 음봉에서 대량 매물 출회까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단기적인 중소 세력들의 그 단기 시세를 좀 실패한 것인가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패턴의 종목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고요. 4,000원 정도만 대줘도 정말 다행이다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유진로봇의 경우에는 3,500원 무너지면은 20% 손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냥 기다리셨다가 이 손실폭이 훨씬 더 커져도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 주가의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결코 싸진 않습니다. 뭐 1,000원대까지도 유지가 되던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그 4, 5년간의 그 사업 동향이 크게 바뀐 부분이 없고, 기업이 뭐 어떤 재평가됐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싸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청자님의 매수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시면은 손해 안 보고 매도할 계획은 일단 철회하셔야 됩니다. 최대 4,000원 저는 반등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 정도까지 기다려서 나오면 다행인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3,500원 이탈되면 저는 손절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좀 들어봤는데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손실을 어떻게든 좀 줄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아자즈 게시판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올라왔나요? 네, 카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950원에 비중 30%.
참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카프로 쪽이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14,950원 같으면 또 저점을 잡으러 들어가셨는데, 조금 오늘 또 하락하면서 손실인데, 우선 카프로 쪽의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은 역시 이 종목 역시도 하방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세죠, 그죠? 이 추세가 여기서 이탈해버렸거든요. 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 추세가 또다시 이탈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어떤 이 캔들의 맥점, 이 부분을 또 이탈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가 14,500원 같으면은 하단부인데요. 이 14,950원이래요. 그럼 약 15,000원인데. 여기에서 과연 반등을 준다고 해가지고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장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여기서 어떤 추세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의 지지를 받고 상방향으로 열고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하단부 이탈하면은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하단부에서 매수는 그렇게 큰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시면은 이 종목은 결국은 어떤 기간 손실 또는 바로 추가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매매하시는 쪽이 좋고, 지금 현재는 보면 저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일봉상에서.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이 구간에서 중심이 데드크로스가 발생돼 버렸거든요. 데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배열로 가려고 한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시는 쪽이 일단 좋다라고 보이고요. 주봉의 모양새에서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 하단부까지는 일단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단부가 보면은 14,000원이거든요. 이 14,000원을 카프로가 이탈한다면은 주봉상에서 완벽히 하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중기적인 관점이라면은 14,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고요.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오늘 전량 매도하는 쪽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 남아 계시네요. 전문가 선택해 주세요. 네, 신현식 전문가요. 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예, 크루셜텍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600원에 네. 10%예요. 15,000원대면은 거의 올해 초나 지난해 말쯤 매수를 하셨나요? 네. 아이고, 오래 갖고 계셨는데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좀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추가 매수를 해서 네. 빠져나올 수 있으려는지 네. 아니면 아예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반등 어느 정도 하면은 매도하고 나와야 될지 알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갖고 있어서 괜찮은 주식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셜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5일째 좀 밀리고 있는데요. 9,600원대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식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크루셜텍 오랫동안 갖고 계셨네요. 15,250원의 20% 비중인데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아니면은 계속 보유해 볼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단기와 중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어저께부로 볼리저 밴드 하단선 라인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유를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이 맞고요.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적에 가격 조정의 폭은 많이 들어오게 되면 8,700원까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8,700원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의견은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8,700원대. 요 RSI 보조지표가 30건에 내려왔을 적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크루셜텍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격 조정이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세 가지 상황에 맞춰서 모두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매도에 좀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뭐 추세가 단기 꺾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식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고려하시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두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단기 매도에 좀 더 중점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원하신다면 8,700원대 그리고 중장기 보유는 목표가 13,000원까지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재아재 게시판 보겠습니다. 오창석 전문가님. 네, NC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6만 원에 비중 10%. 지금 현재 주가가 21만 원대입니다. 36만 원 돼서 지금 물타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참 힘들죠. 36만 원대 같으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잃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현금이 좀 많이 남아있다. 종목 비중이 한 종목에 뭐 비중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가가 밀리면은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죠. 그죠? 즉, 그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물타기인데,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한 상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그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가급적 손절치를 한다든지 또는 비중 축소 쪽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축소했다가 그 비중 축소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야지, 그 비중이 적다 해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면은 그 비중 확대한 만큼 상승하면 되는데요. 하락하면은 추가적으로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 쪽의 차트를 본다면은요, 36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어떤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추세를 이탈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죠? 벌써 한 35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추세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36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결국 최소한 35만 원대 가서는 손절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과연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느냐? 물론 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요, 20만 3천 원짜리를 이탈할 경우는 오히려 추가 하락 쪽으로 놉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지표 쪽을 보면은 과연 이 NC소프트가 바로 어떤 추세 쪽을 상방향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닥을 찍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 보조지표를 보면은 역별상에서 하방향 추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물타기 하는 시점은 아니죠. 그죠? 물타기 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월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요, 월봉이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할 경우는 볼리니 밴드 하단부를 이탈하죠.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NC소프트는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20만 3천 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다면은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럴 수가 없다면은 지금 자리는 물타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 처리는 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길게 보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물타기를 할 경우는 20만 3천 원의 손절가를 잡고, 반드시 추가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절가를 잡고 일단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밝으시네요. 전문가부터 선택해볼까요? 네, 전문가 선택해주세요. 네, 금산 전문가님이요. 네,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들 생명과학이고요. 네. 매수가는 3,650원에 15%요. 아이고, 손실을 많이 나셨는데요. 네. 네, 그래도 목소리는 밝으셔서 다행입니다. 네.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계세요?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그냥 빠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조금 그래서요. 좀 마음이 선뜻 안 내키시나 봐요. 네. 네.
지난 2월 그리고 9월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주에 대한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에는 금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들 생명과학으로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3,650원, 비중은 15%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예, 이제 비중이 좀 적어서 다행인데요. 지금 우리들 생명과학에 대한 제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연속입니다, 연속.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종목에 지금 단기 금융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단기 금융부채가 지금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우리들 생명과학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업을 보고 이거는 매매를 하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매매를 하실 때 기업을 보고 매매할 건 없고요. 이게 지금 테마주로 움직인 겁니다. 지금 테마주로 움직인 건데, 지금은 주가는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우리들 생명과학과 같이 움직였던 테마들을 잘 보시면, 우성사료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성사료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 미래산업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 바른손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 우리들 제약 같은 종목군들, 조광페인트 같은 종목군들, AMP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문재인 테마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등해서 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물타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반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반등이 설사 나온다 손치더라도 요 반등은 지금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1,845원 정도 되거든요. 워낙 지금 손실이 크시니까 1,845원 정도는 한번 매도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좀 대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한 가닥 좀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대통령 선거가 지금 12월 19일이니까 한 번 정도의 리바운딩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 대선이 남아있고 해서 한 번 정도의 리바운딩이 나오는 시점, 그걸 좀 기다렸다가 1,845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전량 매도하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매매를 하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주가가 싸고 기업에 전망이 있는 기업 같으면 그냥 손절 안 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보고 매매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땐 당장 매도를 하고 싶은데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자. 그 점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매도를 하고 싶으나 기술적인 반등만 한번 노리자. 그래서 그때는 전략 매도하시고 빠져나오는 전략. 앞으로 이런 종목은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안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련을 좀 버리자. 그리고 이 종목 다음번에는 이런 류의 테마는 좀 접근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해주셨네요. 시청자님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쇼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